암호화폐 대중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중 하나인 비트코인 ATM이 올해 들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코인 ATM 레이더 데이터를 인용, 2023년 첫 두 달 동안 전 세계에 설치된 암호화폐 ATM이 412대 감소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2023년 1월에 전 세계 암호화폐 ATM 네트워크는 289대가 감소했으며 2월에는 123대가 더 감소했다. 이는 지정학적 긴장, 수익 급감, 장기적인 약세장 때문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분석했다. 매체는 2014년 이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를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암호화폐 ATM의 총수는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해왔다.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00개 이상의 암호화폐와 비트코인 ATM이 매달 설치되고 있었다며, 하지만 약세장은 성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재 전세계 비트코인 ATM 기기수는 37,716대다. 출처 코인 ATM 레이더 코인 리더스다.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이 2월 한 달 동안 긴축 우려와 규제 압박 속에 3%가량 상승하는 선전을 보이며 1월에 급등장을 이어갔다. 3월 첫날도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1일 오후 4시 54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1 ETH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79% 상승한 1,65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이더리움이 올해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디파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번스타인 소속 애널리스트들은 경쟁 우위, 성장 모멘텀, 시장 리더십 등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준비됐으며 이더리움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암호화폐 약세장 지속에 따라 이더리움과의 경쟁 위치에 있던 네트워크들은 타격을 입은 반면 이더리움은 탄력적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 1분기 적용 예정인 상하이 업그레이드는 장기적 관점에서 ETH 스테이킹 시장을 확장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유동성 스테이킹 시장 규모는 600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계 대형 암호화폐 채굴풀 F2풀의 창업자 션이도 최근 올해 3월 이더리움 재단은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ETH의 스테이킹 유동성 리스크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3월이 중요한 시기이고 레이어 2 프로젝트의 메인넷 혹은 테스트넷 출시가 집중된 3에서 4분기 역시 주목해야 한다며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1일 미국 이전문지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 잭 도시가 후원하는 탈중앙 소셜미디어 블루스카이가 앱스토어에 출시됐다. 현재는 초대 전용 베타 버전으로만 제공되지만 앱스토어 출시는 공개 출시가 임박했다는 신호라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 트위터 대한 앱인 블루스카이는 원래 2019년 트위터 내에서 추진하던 프로젝트다. 중국의 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2.6으로 약 11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일 중국의 2월 제조업 PMI가 전월 대비 2.5포인트 상승한 52.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2년 4월 53.3을 찍은 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12월 중국의 제조업 PMI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인 47.0을 기록했으나 대대적 방역 완화 속에 지난 1월 크게 개선된 데 이어 상승세를 유지했다. 중국의 2월 제조업 PMI는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것이라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계면신문은 자사의 취재에 응한 7개 기구가 예측한 2월 제조업 PMI의 중간값은 50.5였다고 전했다. 둥팡진성 국제신용평가유항공사의 왕칭수석 거시경제 분석가는 이 매체의 현재 경제는 복구 과정 초기로 1분기 인프라 투자가 비교적 빠른 성장을 유지하고 주민 소비가 빠르게 반등할 전망이라며, 이런 요인들이 외국에서의 수요 하락이 가져온 영향을 충분히 상쇄한 거시 제조업 PMI가 연속 상승한 주된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우차오밈 차이신 연구원 부원장은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정점을 찍은 후 경제활동 회복세가 예상보다 좋고 소비 회복이 비교적 빠른 상황, 연초 이후 각지에서 제조업 및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하는 상황,
작년에 발표된 감세 정책 등이 제조업의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 등이 제조업 PMI 연속 상승으로 연결됐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2월 비제조업 PMI는 56.3으로 1월의 54.4에 비해 역시 상승했다. 기업의 구매 담당자 대상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PMI는 관련 분야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수축 국면을 각각 의미한다. 아서 헤이즈 출처 트위터 코일리더스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즈가 지금부터 2026년까지 암호화폐 초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월 28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전 비트맥스 최고 경영자 헤이즈는 최근 뉴욕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향후 12에서 18개월 내 모든 중앙은행들은 국채 가격을 고정할 것이다. 이에 따라 1930년대 대공황에 비견될 경제 붕괴가 발생할 것이며 리스크온 시장이 형성되며 모든 위험 자산들의 강세를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탈중앙화를 구현하고 사토시 백서의 비전을 실현하는 기술 및 암호화폐에 투자할 것이라며 또 완전한 잡코인에 투자할 것이다. 시장을 보고 내러티브를 매수하고 내러티브가 정점에 달했을 때 매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뉴욕 남부지방 법원은 아서 헤이즈의 암호화폐 파생 상품 플랫폼 불법 운영 및 자금 세탁 규정 위반죄로 $10,000,000 벌금을 부과하고 6개월 가택연금에 처한 바 있다. 크립토슬레이트는 헤이즈는 비트맥스 CEO로 복귀할 계획은 없지만 이사회 멤버 직책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에서는 그가 배후에서 여전히 경영권을 쥐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미연방 준비제도의 긴축 우려와 증권거래위원회 규제 압박 속에 $23,000 선을 간신히 유지한 채 2월 장을 마감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1월에는 40%가량 상승했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3월 1일 오전 9시 36분 현재 시점 24시간 전 대비 1.13% 하락한 $23,212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4.90% 떨어진 가격이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4,480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42.3% 수준이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코인 이더리움도 1.29% 하락한 1,609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체 암호화폐 시총은 1.30% 감소해 현재 약 1조 600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투자 심리는 전날보다 더 위축됐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3포인트 내린 50을 기록했다. 다만 중립 단계는 유지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BTC, ETH 유동성이 계속 악화하고 있어 급격한 가격 변동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이코 데이터에 따르면 15개 CEX에서 집계한 어스드트 마켓 BTC 2% 마켓 뎁스는 6,800 BTC 수준으로 2022년 5월 테라 붕괴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10월에는 15,000 BTC 수준이었다. ETH 2% 마켓 뎁스의 경우 작년 10월 이후 절반 이상 감소한 57,000 ETH를 나타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올해 첫 30일 동안 40% 상승했다. 하지만 2월은 긴축 우려와 규제 이슈의 보합세로 마감했다. 그렇다면 3월은 어떨까? 암호화폐 전문 매체의 ENB 크립토는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3월에 형편없는 성적을 거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2013년을 제외하면 지난 수년간 두 번째로 최악의 달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에 암호화폐 투자자 겸 애널리스트 마일스 도이처는 올해 첫 두 달은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을지 모르지만 투자자들은 빨간 달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비트코인 퀀트 트레이더 찰스 에드워즈는 트위터를 통해 1월 상승이 우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해서 강세장의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비트코인 밤감기를 그 이유로 꼽았다.
암호화폐 투자 회사 캐프리올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경영자 겸 온체인 애널리스트 에드워즈는 거시경제 변화와 채굴자들의 수익성 저하 등 몇 가지 요인을 지적하면서도 비트코인이 일반적으로 바닥을 치는 최적의 반감기 시기 1분기에 도달했다. 실제 과거 반감기마다 12에서 18개월 전에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며 비트코인 강세를 전망했다. 앞서 에드워즈는 지난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많은 암호화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며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초입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온체인 지표들을 분석했을 때 지금 시장은 새로운 강세장의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이것은 지난 1월처럼 비트코인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6에서 12개월 동안 비교적 느린 추세선을 그려낼 수도 있다. 다만 내년으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가 역대 반감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3월 1일 오전 8시 45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63% 하락한 23,15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5.08% 떨어진 가격이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4,469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42.3% 수준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후 처음으로 2년 연속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4분기 역성장을 한 10개 회원국 중 한 곳일 뿐만 아니라 올해 전망도 밝지 않아 이미 OECD 내 성장 중진국으로 추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한국은행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분기 대비 0.4% 감소해 2020년 2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역성장했다. 우리나라의 4분기 성장률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현재까지 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29개국 중 폴란드,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스웨덴에 이어 5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독일, 헝가리, 체코, 핀란드, 이탈리아 등을 감안하면 역성장을 기록한 10개국 중 한 곳이기도 하다. 3분의 2가량인 19개국은 지난해 4분기 플러스 성장했다. 한국 경제의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6%, 2분기 0.7%로 각각 OECD 회원국 평균인 0.2%와 0.5%보다 높았다. 그러나 3분기 0.3% 성장에 그쳐 OECD 평균의 역전을 허용한 채 이어 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크게 뒤처졌다. 우리 경제의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6%로 역시 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을 밑돌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후 처음으로 2년 연속 OECD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회원국 평균보다 낮았던 경우는 1998년과 2021년, 2022년 등 총 3번이다. OECD는 1998년에는 2.9%, 2021년에는 5.6%, 지난해에는 2.9% 성장했다. 1998년은 우리나라의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발생한 직후였고 2021년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이 큰 폭추락한 반면 우리 경제는 소폭 마이너스로 선방한 기저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지난해의 경우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는 등 별다른 위기 요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OECD 평균 성장에도 못 미친 실질적인 초태가 됐다는 평가다. OECD 가입 이후 성장을 주도해오던 우리 경제가 이제는 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중위권 국가로 굳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유럽연합 평균인 3.6%와 비교해도 1%포인트 떨어졌고 주요 7개국 중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보다도 낮았다. 문제는 올해 전망이 더 우울하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상반기 성장률이 1.1%, 하반기가 2.0%로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지만 아시아개발은행, LG경영연구원, 주요 해외 투자은행 9곳은 우리 경제가 올해 이보다 더 나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OECD는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 OECD 평균을 0.8%로 각각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커진 반면 OECD를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당초 우려에 비해 경기의 약화 흐름이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칫 우리 경제의 둔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올해까지 3년 연속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성장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셈이다. 이창용 한 총재는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이후에는 성장세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중국 경제의 회복 상황, 국내 부동산 경기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초부터 이어진 회사채 시장의 훈풍이 꺾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긴축정책 완화 기대감이 수그러들며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자 회사채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데다 최근 몇 달간 이어진 강세장의 피로감도 쌓였다. 1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AAA 등급 우보증 회사채 3년물 금리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를 뺀 값인 크레디트 스프레드는 지난달 24일 기준 47.8bp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0일과 비교할 때 2.3bp 더 확대된 것이다. AA 등급 무보증 회사채 3년물의 크레디트 스프레드도 같은 기간 67.7bp에서 69.6bp로 커졌다. 크레디트 스프레드란 회사채와 국고채 간의 금리 차이다. 회사채는 국고채보다 신용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금리도 더 높은데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현재 회사채 위험 부담을 크게 평가한다는 의미다. 통상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회사채 발행금리를 결정하므로 가산금리가 확대될수록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은 늘어난다. 회사채 시장에서의 유통량도 주춤했다. KIS 채권 평가에 따르면 지난주 유통량은 5조 5,945억 원으로 전주보다 약 6,200억 원 줄었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회사채 시장에서의 연초 랠리는 사실상 끝났다면서 지금부터는 시장이 국고채, 금리와 대외적 여건 등 여러 요인을 눈치 보며 방향성을 모색하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회사채 시장 강세가 주춤한 건 통화정책 불확실성 다시 커 보인다. 연초 회사채 시장이 강세를 보인 배경 중 하나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국고채 금리가 급락했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회사채의 투자 매력이 부각돼 왔다. 하지만 긴축정책 완화 기대감이 잦아들면서 최근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올랐다. 국고채 3년물 기준 한때 연 3.110%까지 떨어졌던 금리는 지난달 27일 기준 연 3.683까지 올랐다. 국고채 10년물 역시 지난달 중순까지 기준금리 연 3.50%를 줄곧 밑돌았지만 지난달 27일에는 연 3.619%까지 상승했다. 김은기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으로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채 10년물 금리는 다시 기준금리를 웃돌기 시작하는 등 그동안 회사채를 살 수밖에 없었던 금리 환경이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회사채 시장의 뇌관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점도 최근 회사채 강세를 주춤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PF 리스크는 여전한 반면 새해 들어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에 의존해 가산금리가 과도하게 빨리 축소되면서 피로감이 쌓였을 것이란 분석이다. 문홍철 BB금융투자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정책이 예상보다 오래 갈 것이라는 우려에 회사채 등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은 지금보다 회사채 가격이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연초에 워낙 강세였던 만큼 기술적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내내 미국 집값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지수 제공업체인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해 12월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0.8% 하락했다고 28일 밝혔다.
미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이 지수는 지난해 6월 정점을 찍은 뒤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 기간 하락폭은 2.7%에 이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10대 주요 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0.8%, 20대 주요 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0.9% 각각 전월보다 떨어졌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여전히 오른 가격이지만 그 속도는 급격히 느려지고 있다. 12월 미국의 평균 집값은 전년 동월보다 5.8% 올라 11월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1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와 2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폭도 11월보다 2%포인트 이상 줄어들었다. 지난해 연간 5.8%의 집값 상승률은 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35년간 15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역대 최대였던 2021년 18.9%보다는 크게 낮아진 결과다. 마이애미와 템파 등 동남부 도시들의 집값이 여전히 큰 폭으로 오른 반면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등 서부 대도시들은 전년 대비로도 이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미국의 집값을 억누른 금리 부담이 새해 들어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시장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크레이그 라자라 S&P 다우존스 상무는 안정적이지만 전보다 더 높은 금리 전망은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집값의 역풍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을 거론한 뒤 이러한 도전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집값은 계속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